자,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유엔에서 이제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제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전체 인구의 한 7% 정도가 65세 노인 인구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고령화 사회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로 이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전체 인구 중에서 14% 정도가 이제 노인 인구가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걸 보고 우리가 화자를 떼버리고 그냥 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령이 거의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4% 정도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지금 65세 노인 인구가 약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가 물론 지역마다 다르죠. 최근에 뭐 성남시가 이제 들어온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는데 지역마다 이제 그 요율은 좀 비율은 좀 다르겠지만 이제 전체로 봐서는 이미 고령 사회 진입했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초고령 사회라는 걸 그럼 제가 왜 붙여놨냐면 자, 이 초고령 사회라는 거는 전체 인구의 약 한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약 한 5천만 정도 인구라고 하면 그중에서 20%라니까 1,000만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이것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데 자, 뭐 많은 방법이 있겠죠. 뭐 내가 예금을 통해서 저축을 해놨다가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주식을 투자를 해서 내가 아니면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겠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늘 좋아하는 것들이 그렇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기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부동산 뭐 사랑은 정말 말할 게 없겠죠. 너무나.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안전자산. 자, 내가 계속 좀 뭐라 그럴까 그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꼬박꼬박 좀 월세 받는 연금처럼 이렇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부동산밖에 없는 것 아니야? 이런 뭐 기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고령사회라고 하면 당연히 그 뒤에 로망으로 나오는 거는 바로 이거죠. 월세 받으면서 늙어가고 싶어 이거죠. 네, 그렇죠. 월세 받는 그런 부동산 투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까지의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내가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도 여러 채의 아파트를 내가 사들여서 거기로부터 시세 차익을 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많은 그렇죠. 시세 차익을 남기는 투자를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양도세 중과 특히나 이제 내년 6월이 넘어가게 되면 양도세가 무려 그렇죠. 지금 42%에다가 추가로 내년에 30%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72%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지방세 10% 있잖아요. 그러면 7.2%면 양도세가 무려 79.2%라는 거의 80%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지금 양도세를 내야 된다 보니까 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꼬박꼬박 월세 받는 투자를 하고 싶다. 내가 또 하나 종부세나 이런 걸 내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유지해야 되겠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년에 고령화 사회뿐만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도 지금 월세 받는 투자가 좀 대세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자, 고령화 사회 왜 이렇게 급격하게 빨라졌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자, 평균 수명이 지금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5년 뒤에는 초고령화 이제 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자, 저도 이거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야, 정말 100년 전 그러니까 딱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920년이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요. 깜놀. 32세였어. 32세. 야, 정말. 네. 32세였는데 자, 이것이 한 40년 정도 지나면서
1960년대 들어서는 55세까지 올라섭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회갑이 되기 전에 그렇죠. 사망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 지금 2019년 기준 했을 때 83세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세에서 불과 100년 만에 32세가 83세가 됐으니까 거의 그렇죠. 3배 가까이 오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수치로도 보면은 자, 1960년 아까 말씀드렸던 55세까지 살던 요때만 하더라도 65세를 넘어서 사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그 노인 인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960년만 하더라도 불과 73만 명밖에 안 됐어요. 55세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 현재는 무려 깜놀이죠. 네. 803만 명이나 돼요. 803만 명. 자,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평균 수명은 한 3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평균 수명이 3배 조금, 그러니까 한 2배 조금 더 늘어난 거죠. 자,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무려 73만 명에서 800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배가 더 늘어난 거죠. 10배가.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10배 훨씬 이상, 한 12, 3배가 늘어나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도 확인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것이 지금 5년 뒤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에 무려 자, 60년에 73만 명밖에 안 됐던 게 불과 그렇죠. 지금 거의 한 80년, 60년 되나요? 60년. 그렇죠. 한 60년 만에 거의 1000만 명. 야. 5년 뒤에는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 기준했을 때 전체의 20%를 넘어서게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말로만 초고령 사회가 아니라 유엔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오래 살게 돼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오겠죠. 자, 특히나 이제 부양 부담에 대한 어떤 그 문제들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65세 노인 인구, 이제 이거는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추정, 통계상으로 추정을 해볼 때 지금 2036년이 되면 거의 한 1,500만 명을 넘어서게 되고요. 자, 2040년이 되면 무려 1,600만 명. 그러니까 지금 2020년 현재가 지금 800만 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20년 후가 되면 지금 800만 명이 또 배로 늘어나서 1,600만 명이, 네, 그러니까 5천만 중에 1,600만 명이 65세 노인 인구가 되는 게 불과 20년 후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재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보고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도입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유엔에서도 이미 우리 인류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 100세 이상을 살 수 있는 것들이 그렇죠, 이제 일반화됐다. 그러니까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는 거는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부분 분들이 100세를 이제 넘어가는 시대라. 지금 뭐 유엔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뭐 한 1973년생 이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100세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평균 수명이 83세니까 가능한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구글이라는 그 또 회사에서는 그렇죠, 지금 현재 500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참 100세도 그런데 이제 500세까지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평균 여명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현재 2만 명인데 이것은 계속 급속하게
100세가 넘어가는 분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100세 시대,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는 게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자, 이렇게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지금 이제 부양을 하는데요. 자,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은 두 종류의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요. 내 자녀들도 부양해야 되는, 부모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부양을 해야 되고 내 부모들도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 100명이 부양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세대를 합쳐서 지금 현재 4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40명을 부담하는데 이렇게 계속 인구가 노령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20년 뒤 소위 말하는 160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거의 80명 돼. 100명이 8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자녀 세대들한테 뭔가 부담이 돼서 이렇게 좀 기대를 갖고 내 자녀들이 나를 먹여 살리겠지. 이것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죠. 저출산. 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심각한 문제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겠죠. 자,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한데요. 자, 지금 출생아 숫자를 보면은요. 2015년, 그러니까 불과 지금 5년 전만 하더라도 매년 태어나는 그 출생아 숫자가 약 한 40만 명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4년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야, 작년 30만 명대 떨어졌을 때만 해도 저출산 이거 심각하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정치가 27만 명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만 명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과 5년 만에 40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것이 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를 우리가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얘기하고요. 자,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를 1968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1차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1년에 약 한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자, 지금 현재 1년에 40만 명, 30만 명, 20만 명씩 태어나는데 지금 노인 인구로 넘어가는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무려 1년에 100만 명씩 넘어갑니다. 노인 인구로. 생산 가능 인구에서 노인 인구로 100만 명씩 넘어간 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몇 명이냐?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 인구 중에서 1차, 2차 베이비 부모 세대 인구만 무려 1,700만 명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2020년이 1차 베이비 부모 세대의 가장 첫 맞이 세대라고 하는 1955년생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노인 인구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56년생, 57년생, 1년에 100만 명씩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65세로 돼 있는 경로 우대 기준, 국민연금 지급 시기, 기초연금 수급 이런 것들 다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퇴직 후에 그 소득 절벽 구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소득 크레바스 구간이다. 이런 그렇죠. 절벽 같은 이런 거죠. 자,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소득, 그러니까 연금이나 이런 것들 계속 뒤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자, 최근에 그래서 파이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나는 정년까지 안 기다리고 차라리 월세 받는 것을 40세, 50세에 내가 만들어 놓고 나 스스로를 그냥 파이어, 네. 나를 해고해서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분들을 보고
파이어 세대라고 하는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이걸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경제적 자립이죠. 자, 더더구나 저금리 시대 지금 계속 그 지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자 받아서는 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뭐 월세 받는 투자 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 후에 월세 투자는 수익률만 쫓아가다 보면 공실 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실 없는 안전한 투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려면 1, 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바로 초소형 주택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도 이런 초소형 주택들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3대 도심, 3대 업무지구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렇죠. 이쪽에 역세권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